자, 그러면 일단은 네이버를 열어볼게요.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 열어볼까요? 자, 이 네이버에서는 되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뭐 메일,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의 서비스들도 가능하지만 여기 보시면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지도, 뭐 바이블, 뭐 책, 웹툰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활용을 해볼 건 사전이라는 부분인데요. 사전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네이버에 사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어학사전 검색란에다가 간단하게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여기에 격세지감 한번 쳐볼까요? 격세지감. 내가 만약에 이 사자성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학사전에다가 격세지감이라 치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 격세지감이 어떤 뜻인지 바로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영어를 한번 찾아본다 라고 할 때는 요 위쪽에 보시면 파파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언어 번역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문장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싶거나 중국어로 또는 일본어로 번역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땐 이런 파파고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언어감지라고 되어 있는 이 왼쪽 부분이 있고 요 옆에 보시면 뭐 중국어 간체라고 저는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번역할 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번역이 될 그 언어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중국어 간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눌러보면 번역이 되는 언어들이 쭉 있는데요. 중국어, 프랑스어, 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시킬 수가 있어요. 책에서는 영어로 번역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도 영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영어로 맞춰졌고 번역할 내용은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라고 적고 보니까는 Spring has come with 해서 글씨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할 때는 파파고를 이용해서 번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피커가 꽂혀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발음 듣기를 Spring 이용하면 has come with the warm breeze. 들렸을까요? 너무 작게 해놔서 안 들렸죠? Spring has come with the warm breeze. 이런 식으로 발음을 들어보실 수도 있고 파파고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한글 발음으로 적어놓은 거를 옛날에는 좀 많이 배웠을 때 활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한국 감성처럼 이렇게 글씨가 한국어로 적혀 있다라는 것도 좀 재밌는 점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파고에다가 내가 한글을 적으면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파파고에 있는 언어 번역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영어가 아니라 나는 일본어로 듣겠다. 그럼 일본어로 바꿔서 플레이 暖かい 해보면은 風に乗って春が来ました。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만약 중국어로 듣겠다. 중국어로 바꿔서 乘 들으면 着暖风，春天来了。 네,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발음 듣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스피커를 빼놔서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런데 파파고도 좋기는 좋아요. 되게 서비스가 괜찮게 나왔다라는 게 이 밑에 보시면은 따뜻하다, 바람, 타다 해가지고 이 언어 번역만 해주는 게 아니라 문장에 대한 단어 사전이 나와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파파고 언어 번역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가 파파고 말고 더 많이 쓰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글 번역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구글을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창은 일단 닫으시고요. 구글은 크롬에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롬을 잠깐 들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구글 창이잖아요. 여기다가 번역 또는 구글 번역 이렇게 쳐보시면은 번역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번역하는 거고 밑에 구글 번역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어떤 언어로 바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바꾸겠다 하면 영어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파파고보다 좋은 점은 일단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여기서 제공해주는 언어예요. 파파고는 몇 개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 구글 번역에서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를 내가 확인해야 할 때는 구글 번역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들어볼 수도 Spring 있어요. has arrived with a warm wind.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는 않은데, 파파고가 조금 더 익숙해 보이는 이유가 한글로 여기 글씨가 적혀 있었던 거, 그게 좀 더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자, 구글 번역은요, 혹시 여기서 논문 보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논문이 만약에 해외 논문 같은 게 있다면 문서를 번역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참고해 주시고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번역기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로 여행을 간다라고 할 때 컴퓨터를 싸질머질고 다니실 건가요? 아니겠죠, 그쵸?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로 언어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어플을 설치를 하셔야 될 테니까 스마트폰을 좀 잠시 열어둘게요. 혹시 저장 공간이 적으신 분은요, 굳이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연습할 거면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잠깐 화면 공유 좀 할게요. 잠깐만요. 스마트폰을 좀 열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플을 하나 받을 거예요. 물론 파파고도 어플이 있지만 저는 구글 번역 어플을 받아서 구글 번역 어플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플레이스토어. 바로 이렇게 생긴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주세요. 이제쯤 여러가지 어플을 설치해 보셔서 약간 적응되셨을까요? 요 위에 보시면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라는 검색창이 있고, 이 부분에 클릭하신 후에 터치하신 후에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글 번역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구글 번역기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구글 번역기를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뜨지만 여러분들은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아마 여기 설치가 뜰 거예요. 요거 한번 설치해 주세요. 실행하면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구글 번역 어플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구글 번역 어플을 설치를 해 놓게 되면은 아마 핸드폰에 이렇게 번역이라는 이런 어플이 생겼을 거예요. 요걸 눌러서 들어간 화면이 지금 요 화면이에요. 자, 언어 감지, 그리고 이쪽에 무슨 언어로 바꿀 건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가 만약에 영어로 바꿀 거면은 영어로 이렇게 맞춰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를 적으시면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라고 이렇게 적어보면은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피커를 틀어보면은 바로 번역된 그 문장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일일이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펜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마이크 모양 보이세요? 요걸 눌러놓고 언어를 감지를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감지를 하겠다.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자, 제 말을 핸드폰이 알아서 받아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일단은 언어는 제가 한국어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마이크 모양 있죠? 요걸 눌러놓고 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면 돼요. 중공역까지는 어떻게 가나요? 이제 번역을 여기까지 들었네. 그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여기서 일일이 내가 적긴 힘드니까 번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요 마이크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카메라 보이시죠? 요 카메라를 이번엔 볼게요. 누구 하시고 계셨으면 카메라. 자, 요 카메라는 뭐냐면요, 즉석 번역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다니실 때요, 자유여행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표지판 같은 걸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를 켜서 그 표지판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한국어를 도착 언어를 영어로 바꾸겠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한국어가 영어로 바뀌어서 보여요. 그쵸? 지금 요건 저희 교재예요. 그쵸? 만약에 제가 영어를 한국어로 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영어를 한국어로 보겠다라고 맞춰놓고 이렇게 영어 부분에 가져다가 대두시면은 이렇게 직역이 돼서 번역돼서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장 번역은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어딘가 이제 표지판 같은 거 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게 그 정도는 나와요. 그래서 활용하셔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자, 스캔을 할 수도 있지만 사진에 만약에 내가 언어 번역할 게 있다면 사진에서 가져다가 언어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만약에 내가 이제 여행을 갔다 하면은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걸 번역을 하는 건데요. 대화로 가서 만약에 여기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한국어를 이제 청취를 할 때 얘가 지금 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얘가 이제 번역을 해주고 외국인 쪽에서도 또 말을 하면 그걸 이제 번역해서 한국어로 또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들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면 직접 하면 되긴 하겠지만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영어 회화를 다 외워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급할 때 이렇게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외국인하고 대화가 충분히 가능해요. 앞으로 외국인을 보시면 외국인이 뭘 물어본다 할 때 도망가시지 마시고 번역기 들어서 번역해서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런 기능들이 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대화 부분에서 요 중간에 거는 자동이에요. 그러면 요걸 누르면 두 언어를 모두 듣고 얘가 이제 번역을 해주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제 말을 다 들었네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만 듣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한 게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게 좀 걱정이신가 봐요. 개인정보인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한 것들 좀 가리고 숨기고 싶다, 없애고 싶다. 어떻게 없애냐?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석삼자 보여요? 여기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설정. 여기서 밑에 보시면 기록 지우기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번역 기록을 지우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고요. 얘를 누르면 번역 기록이 지워집니다. 한번 다시 제가 설정 옆에 눌러서 돌아가 볼게요. 깨끗해졌죠? 그래서 언어 번역기를 쓰고 흔적을 없애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워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구글 언어 번역은 언어가 영어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내가 만약에 생소한 나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구글 번역에 번역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다녀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안내를 드렸고, 파파고도 잘 되어 있긴 하지만 파파고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왕래하는 나라들 있죠. 뭐 영어라든지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잘 돼 있지만 막 외국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구글 번역 정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언어 번역기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았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좀 넘겨서 볼게요. 131페이지 인터넷을 이용한 드라마 보기입니다. 자, 혹시 TV에 보면요 맛집 같은 거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보면은 뭐더라? 생생정보통 막 이런 데 보면 막 정보도 많이 나와 있고, 또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도 있긴 하겠죠. 보통 이제 드라마가 많긴 한데 드라마는 조금 더 비싸서 일단은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생생정보통에 어떤 정보, 맛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맛집이 일반적으로는요 TV에서 볼 때 어디다 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서울시 어디 있는 뭐 맛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맛집의 상호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런 KBS나 이런 사이트에 보시면 촬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촬영 연락처를 찾아서 아, 이 집이 어디구나, 뭐 전화번호는 뭐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일단은 KBS라는 사이트를 한번 참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는 우리나라 공영 미디어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 네이버 가입했었으니까 한번 KBS에도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자, 인터넷은 크롬으로 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자, 크롬 창에서 그냥 KBS라고 적어주세요. KBS.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 KBS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KBS 사이트의 창이 보여지죠. 그래서 내가 KBS 지금 방송 중인 거 보겠다 하면은 여기 딱 누르면 이렇게 방송 중인 창이 나옵니다. 플레이에서 보면 바로 플레이가 되는데 보통 이제 광고가 먼저 보여진 후에 집이 무엇이든 되어야 하는 시대. 5초의 대시양 스킵한다더니 시대와 교감하다. 대시양 카다를 어쨌든 뜻하는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김수현 씨 넘치다. 우리만 넘치다. 시간인가 봐요. 아닙니다. 자, 박인성 어쨌든 씨. 좀 조용히 하라 그러고. 자, 보시면 라이브 채널들이 있어요. 지금 1TV는 우리말 겨루기를 하고 있고 2TV는 아마 빨간 구두 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고 해서 아마 KBS 뉴스 사이트? 뉴스 채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보이고요. 신사와 아가씨도 아마 지금 뭐 KBS 드라마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물론 광고를 좀 보신 후에 보실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KBS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겠죠. 뭐 요즘 저 드라마 유명하다면서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에어는 지금 KBS에서 방영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창이에요. 자, 죄송해요. 드라마지. 뉴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라디오, 스포츠 이런 메뉴들이 보이시죠? 자, 지금은 제가 그냥 시사교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사교양이라는 요 메뉴를 내가 보고 싶다면 시사교양이라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클릭하시면 시사교양 채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시사, 다큐, 건강, 생활 정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일단 건강, 생활 정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동 맛집, 뭐 내 고향, 뭐 생생 정보 이런 것들이 뜨네요. 제가 만약에 생생 정보 통해서 좀 좋은 그 어떤 내용들을 봤다라고 한다면 생생 정보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해당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는 프로그램 소개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진행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알려드립니다 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취재 연락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이 취재 연락처를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취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정보가 있다면 그런 정보들도 볼 수가 있죠. 자, 알려드립니다를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방송 보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 놓친 방송이 있을 때 다시 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와, 김치랑 오늘 방송도 보이고. 자, 만약에 4일 전 방송인 요 김치를 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4일 전 방송을 우리가 플레이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광고를 본 후에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놓친 그 정보를 찾아서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용하게 보지 않으실까 합니다. 자, 광고는 이제 건너뛰기 눌러서 지금은 넘어가 보면 탄소 중립 시대. 거꾸로 콘덴싱을 구매하시는 친환경 고객님들을 위해 100일 동안 매일 1,000만 원씩 15원 상당의 경품을 드립니다. 콘덴싱은 역시 거꾸로 콘덴싱. KBS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자, 이렇게 한국이 가장 많이 보는 저녁 정보 프로그램 ETV 생생정보 11월 4일 목요일 저녁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요게 지금 보시면 1시간 7분 4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요 풀 영상을 다 보시는 게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잠깐 멈춰 놓았는데 이거는 지금 8초째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요 옆에 보시면 요런 표시는 뭐냐면 지금 화면이 작잖아요.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즘은요 이런 생각을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멈췄어요 일부러 시끄러워서. 만약 이 큰 화면에서 내가 다시 작은 화면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ESC 그 버튼 있죠, 우리 키보드에 요 ESC 키를 딱 누르시면 다시 작은 화면으로 이렇게 줄여져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간단하게 제가 생생정보통에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찾아보죠. KBS라는 요 위쪽에 배너를 눌러 들어가시면 제일 첫 화면, KBS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시사교양에 만약에 건강생활정보에 있는 ETV 생생정보에 방송 보기를 해서 다시 보기, 오늘자 방송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뭐 오늘자가 뭐 특별해서는 아니고 그냥 연습 겸 열어보셔서 그냥 잘 틀어지는지만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길 잠깐 들어왔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방청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 방청 신청도 여기서 가능해요. 근데 지금 비공개 녹화라고 하네요. 나중에 요게 이제 코로나가 좀 더 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KBS 아이디 비밀번호가 있다면 방청 신청도 할 수가 있고, 시청자 참여 부분에 어떤 희망곡 신청 같은 것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를 보시면 글쓰기에서 글을 적을 때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요거 회원가입하는 걸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생생정보통에서 찾아보시는 거 문제 없게 찾아보셨나요? 잘 못 찾겠다 하신 분 있으셨으면 질문 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생생정보통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검색에다 치시면 돼요. 생생 하면 이렇게 뜨죠. 정보 이렇게 치면 ETV 생생정보 바로 뜨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찾아 들어가셔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시청자 참여를 남길 수가 있는데 내가 글을 남기거나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회원가입하는 걸 조금 이따가 가입해 볼 겁니다. 자, KBS 보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혹시 사람 모양 그림 보이세요? 돋보기 옆에 있는데. 아까 KBS 여기 창에서도 이 사람 모양, 여기 로그인이라는 버튼이에요. 자, 이 로그인 버튼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러면 로그인하게 창이 뜨는데 현재 우리가 회원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회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가입을 해볼게요. 로그인 창 못 찾으신 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자,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보면은 환영합니다. 회원이 되시면 뭐 KBS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이 떴어요. 여기 KBS 회원의 일반 회원을 선택해 주실래요? 일반 회원 클릭. 약관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약관이 뭐냐면 우리가 어딘가에 회원 가입할 때 지켜야 되는 어떤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관이라고 해요. 이 약관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좀 있는데요. 물론 다 읽어보시는 게 원래는 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읽으려면 지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KBS는 좀 믿을 만한 사이트니까 여긴 좀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은 다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KBS의 이벤트 공지를 받을 거냐라는 건데 다른 것들과는 달리 여기 선택이라고 붙어 있죠. 약관에는 필수 약관과 선택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필수 약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동의 안 하면은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선택 약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하더라도 가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택 약관은 풀고 싶으신 분은 여기 체크되어 있는 데를 풀어주시면 풀려져요. 다음 버튼 눌러서 들어갈게요. 여기서는 이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인증을 하시는데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이 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 인증이 제일 좀 간편해요. 그럼 이렇게 눌러서 여기 본인이 이용 중인 통신사를 골라주시고요. 동의 체크하시면 시작하기가 떠요. 그리고 문자 인증으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요거 휴대폰, 그 다음 여기 숫자 보이죠? 이 숫자를 여기다 적고 확인하면은 핸드폰에 문자가 나올 거예요. 그걸 적어서 인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고 확인을 하면은 정보 확인하기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문자 인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제 핸드폰에 문자 인증이 지금 도착했고요. 그러면 인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번호가 인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타를 냈네요. 자, 확인하면은 인증이 됐는데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하셨습니다 라고 뜨죠. 여러분들은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는 창이 나올 겁니다. 한번 간단하게 아이디 비밀번호 넣어서 가입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손 들어서 질문 주세요.
자, 여기 검색에 보시면 내가 이제 찾을 걸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여기 옆에 검색, 그리고 여기다 가요 치면 가요 무대 찾을 수 있죠. 가요 무대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그러면 시청자 참여해 보시면 희망곡 신청이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에 희망곡 신청.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기 한번 글을 써보실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쓰기가 들어가져요. 물론 무조건 써야 된다는 아니에요. 하실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방법만 좀 보여드릴 거고요. 내가 신청곡이 필요 없어, 나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해 하시는 분은 그냥 두셔도 돼요. 자, 혹시 어떻게 들어갔나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KBS에 여기 가요 무대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드시다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검색어에다 가요 무대 이렇게 치시면 가요 무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서 보시면 가요 무대 사이트로 들어가지고 현재는 방청 신청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 참여에 그냥 간단하게 희망곡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럼 희망곡 신청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늘자로 노래 신청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11월 8일날 신청한 사람도 이렇게 많죠? 네, 우리도 한번 간단하게 혹시 노래 좋아하시는 분 진짜 올리시고, 난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시는 분은 그냥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 글쓰기 하시고 약관은 동의하시고 제목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뭐 희망곡 신청합니다 이것도 좋고, 그쵸? 그 다음 희망 신청곡 여기다가 보랏빛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희망 신청곡이 사실 저거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고 사연을 여기다가 적으신 후에 여기 밑에 보시면 완료 있어요. 요거 누르면 진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청 안 하실 분은 저처럼 그냥 신청 경로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저는 신청할 노래가 없어서 넘어갈래요. 자, 어쨌든 올리시고 완료까지 하시면은 신청곡이 올려지니까 혹시 내가 신청곡 사연이 잘 뽑히게 된다면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제 노래에서 가요 무대에서 노래가 나오기도 하겠죠.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요 무대에 한번 활용도 해보았는데요. 하실만 하셨나요? 자, 일단은 어플을 설치할 거기 때문에 플레이 스토어를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위에 구글 플레이 여기 검색란에다가 한번 카카오티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카카오티가 택시, 대리, 주차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어플이에요.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열기를 눌러서 들어갈 건데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잠시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설치하시고 쓰시는 거는 그리 어렵진 않은데 초반에 이제 내 카드 정보 같은 걸 등록하시는 게 좀 편해요. 카카오티에다가 카드를 등록해 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내가 택시를 불러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카드 결제가 그 택시에서 바로 이제 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카카오티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따가 택시를 눌러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설치 안 되신 분들 간단하게 설치해 주시고 설치되거든 제가 택시 요거 부르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일단 질문 주세요. 자, 일단 내가 이 어플을 설치를 했다면 이 어플로 택시를 부를 수가 있는데요.
택시라는 것을 눌러주시면은 어플에서 이제 택시를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나와요. 자,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GPS로 인식을 해서 여기 세븐일레븐 옆에 출발지로 이렇게 잡아두었는데 난 이 위치 말고 여기 섰으면 좋겠다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 지도를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세븐일레븐 앞에서 출발하겠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어디로 갈까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면 내가 입력할 도착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도착지는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몰로 가겠다. 그럼 롯데월드 타워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내가 원하는 도착지를 설정해 줄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출발지서부터 도착지까지 몇 분이 예상이 되고 각각 이제 부를 수 있는, 배차할 수 있는 그런 택시들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블루를 타보긴 했는데 깔끔하긴 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서 일반 호출로 가겠다. 그러면 일반 호출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호출하기를 누르면 이 근처에 있는 택시 기사들한테 호출이 가요. 그럼 그분이 이제 수락하시면은 그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오거든 저희한테 이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오시기 전에 그 장소에 가 있으면은 몇 분 후 도착 이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타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카드를 등록해 놓았는데요. 카드를 이렇게 등록해 놓은 경우는 내가 내려서 다시 결제를 할 필요 없이 카드로 바로 결제가 돼서 처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타고 갈 때도 해당이 되겠지만 상대방, 예를 들어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신다라고 할 때도 이 카카오티 택시를 불러서 그 도착지만 설정해 놓으면 내 카드에서 바로 나가게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선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연습해 보실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은 좀 질문 주세요. 여기서 제가 호출까지 누르면 진짜 호출이 가기 때문에 제가 누를 수가 없어요.